네, 안녕하세요. 희소 코치입니다.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셀프북 코칭 8월 세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있는 곳은 아침에 폭우가 내리다가 지금은 해가 너무 밝은데요. 정말 날씨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문득 이제 완전 찬물, 완전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밍밍한 물이라든지 에어컨을 굳이 켜지 않아도 되는 걸 느끼면서 '아 여름이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이렇게 낮에 라이브로 나눕니다. 네, HY로 떠 계신 밥밥디라라 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드디어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밴드 인증하면서 곤도마리에 씨의 정리의 힘을 다 읽었어요. 덮고 뭔가 이렇게 뭉클 웅장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잘 읽고 계시다면 내일까지가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거의 곤도마리에 씨의 정리의 힘을 다 읽어 가실 텐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책과 함께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밴드 글을 종종 읽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을 이제 캡처해서 채팅창에 나눠 드리잖아요. 제가 밴드 인증글을 보면서 제가 메모를 뭐라고 해 두었었냐면 이렇게 적어 뒀어요. 네, 유미 님도 환영합니다. 어 "모두의 고함이 들리는 듯한 밴드 인증글이었다."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우리 멤버들이 막 인증한 걸 보면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뭐 '나를 지금 사찰하고 있는 것인가?' 뭐 '나는 어떻게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문장이 없단 말인가?' 막 이러면서 막 곳곳 인증받은 멤버분들의 이렇게 깨달음 글들이 있었는데요. 각자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이걸 또 들으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하든지 간에 자꾸 약간 곤도 씨가 곁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 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어제 같은 경우는 원래 하긴 하는데 차에서 내려 가지고 차문 잠그면서 차한테 고마워." 이러고 가는 저를 보면서 '역시 책을 읽는 것은 어떤 잔잔한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밴드글뿐만 아니라 우리 카톡 그 오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스페셜 이벤트 매일 조금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여정을 나눠주고 계시지요. 네, 몇몇 분들은 진짜 20 일이 꽉 채워서 해 주고 계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만큼 해내고 있다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저도 삶에서 되게 소소한 걸 해내고 있음을 느껴요.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저희 서재 작업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정리하고 잠드는 것. 이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책상이 깨끗할 때 거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지는 그 동기부여가 더 잘 된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한 번 좋은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분명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제가 채팅창에도 나눠 드렸지만 저희 둘째 장난감을 한번 쭉 정리했어요. 제가 그때 인증 사진도 올렸었죠. 두 아들과 함께 거실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난감, 왜 곤도 씨가 물건을 정리할 때 종류별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꺼낸 거죠, 장난감에 대한 것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하는 것을 우측으로 하고 이제 남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하는 것들은 바로 각자의 수납에 넣었고,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은 장난감, 그러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불편하지만 거실에 둔 채로 좀 살아 봤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오가면서 그것들을 쪼끔 가끔씩 만지긴 했어요. 근데 거의 안 만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 주일 동안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일 주일 동안 지켜보고 제 나름의 유예 기간이었죠. 이렇게 딱 보면서
안 만지는 것들은 바로바로 물려줬어요. 주변에 더 어린 친구 있는 집에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서 줬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는 모르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저희 아이들 가르치는 그 놀이와 관련된 철학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몇 개 안 되는, 그러니까 소수의 장난감, 여백이 있는 공간에서 더 창조적으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늘 갖고 놀던 것만 갖고 놀거든요. 근데 갖고 놀던 거 안에서 갖고 노는 이유는 그 친숙한 환경 속에서 더 다양한 새로운 놀이를 상상하며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한때 인증글에 전집 세트 많이 올라왔었죠.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얘를 어떻게." 막 이러면서 "결국은 안 보나. 누군 줄 순 없고." 막 이런 인증글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책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권의 책을 100번 읽는 게 더 아이들에게는 좋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들 안 보는 책들은 빼고 있는데요. 갖고 있는 소유의 책들이 적을 때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해요. '역시 여백에서 창조성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 중에 지금 여기 라이브를 참여하고 계신 현수님도 인증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읽는 책들도 지금 멤버들의 밴드 인증글을 보니까 지금 거의 종착역으로 각자의 책들과 싸우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옷 정리 후에 책이었잖아요. 아 책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던 부분이 "나중에 읽어야지." 하는 책은 "안 읽을 테니까 정리하라."라는 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세미나 들었을 때 받았던 출력물들은 "과감 없이 버려라."라고 하면서 "나중에 공부해야지.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책들에 인연이 있어서 지금 만났을 때, 지금 손이 갔을 때 만나고 난 후에는 굿바이, 이별해 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곤도 씨는 우리에게 얘기했죠. "서재를 명예의 전당. 이 책이 내 인생 책이야. 진짜 죽을 때까지, 뭐 아니면 무인도 섬에 갔을 때 이 책은 꼭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한테 if, what if 하면은 만약에 이민을 간다면 내가 이 책은 꼭 가지고 가고 싶을 거 정도로 꼽으면 '난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장난감부터 제 책까지 계속 여백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여백 속에서 사람들은 창조성이 말랑인다고 해요. 심지어 오늘 읽을 파트 뭐 4, 5 부분에 보면은 뭐 "행복해진다." 심지어 "체중 감량이 된다." 심지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알게 된다. 꿈을 비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스페이스, 빈 여백에서 오는 거라는 것을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의 경험담을 나눠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세요? 중간중간 참 라이브로 참여해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할게요. 그럼 저는 계속 준비한 거대로 갈게요. 저는 이즈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어디에서 이걸 듣고 계세요? 어디든. 가급적 기본적으로 본인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공간에 계시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잠시 멈춰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실래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슥 360도 슥 어때요? 주변에 무엇이 보이나요?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나요? 그리고 그 주변 공간, 내가 지금 있는 그 공간, 360도 공간이 얼마나 가슴 설레나요?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다운 자신이 꿈꾸는 공간에 있나요?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런 질문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공간 이렇게 360도 쭉 둘러봤을 때 이 공간이 말해 주는 요즘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냥 이 공간이 말해 주는 요즘 나의 삶. 음. 그리고 요즘 나. 이 공간이 말해 주는 요즘의 나. 무엇을 말해 주고 있나요?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요약 정리할 때도 언급된 문장이지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았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여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나요? 이 화두를 품고 한번 우리 이번 책 파트 4랑 5번 구간이었죠? 이 부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트 4 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파트 4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즐거운 공간을 디자인하는 수납 컨설팅.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셨지요. 수납, 수납. 이 파트 4가 나오기 전까지 곤도 씨는 "수납 물품도 사지 마라. 수납 박스 사지 마라."라고 했던 것은 충분히 버려서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 남겨질 때까지는 수납 신경 쓰지 마라고 했고요. 이제 파트 4 정도 됐으니 충분히 버리고 남아 있는 물건이 정말 내가 아끼고 나의 물건이라는 가정하에 곤도 씨는 우리에게 어떻게 수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제가 밴드 인증글 보고 이렇게 빵 터졌던 것 중에 하나가 보비 님께서 소제목만 봐도 뼈가 아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파트 4의 소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하라. 수납은 최대한 간단히. 물건 주인과 물건을 한 곳에 모아라. 동선과 사용 빈도는 무시하라. 세울 수 있는 건 모두 세워서 수납하라. 수납 용품을 새로 살 필요는 없다. 가방은 가방 안에 수납하라. 매일 가방을 비워라. 선반과 넓은 공간을 이용하라. 욕실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라. 물건의 포장지는 바로바로 뜯어라. 수납 상자에 적힌 글자는 지운다. 물건은 소중히 할수록 내 편이 된다. 네, 이렇게 파트 4의 소제목만 쭉 읽어 드렸는데요. 우리 책 계속 읽고 계셨던 여러분들은 무슨 내용이었는지 듣자마자 아실 거예요. '맞아. 그런 내용이 있었지. 그 파트에서는 이런 내용이었지.'라는 막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연락처에 있는 명단도 정리가 되고 집도 비워지고 집이 좋아지는 시간이라고 말씀 주시네요. 네. 도현님 너무 지저분해서 답답해요. 당장 여기부터 정리해야겠어요. 저랑 통하셨군요. 저도 저희 집 어지간한 곳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제 마음이 답답한 곳이 어 서재입니다. 작업실 지금 있는 곳인데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여기서 제일 뭘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는 것은 뭘 제일 많이 하는 공간 여기에 있어서 저의 기준이 아직 없나 봐요. 혹은 제가 제일 뭘 많이 하는 이곳에 저의 과거가 많이 묻어 있나 봐요. 도현님과 저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파트 4 즐거운 공간을 디자인하는 수납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일단 이 부분 여러분들 다 인상 깊었을 거예요. 162 쪽에 읽어 드릴게요. 현관에 벗어둔 어제 신었던 신발에게는 "어제는 수고했어." 하고 말을 건네며 신발장에 넣어 두고, 오늘 입었던 재킷과 원피스를 옷걸이에 걸면서 "오늘도 덕분에 일 잘했다." 하고 위로한다. 네,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있다면 곤도마리에는 물건 커뮤니케이터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신 걸 보면서 저도 빵 터졌는데요. 이 부분은 곤도 씨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04 쪽에도 유사한 말이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204 쪽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옷을 걸면서 '오늘도 따뜻하게 해 줘서 고마워.' 하고 말을 건네고, 액세서리를 빼면서 '오늘도 아름답게 해 줘서 고마워.' 하고 위로하고, 가방을 벽장에 수납할 때도 '덕분에 오늘도 일을 잘할 수 있었어. 고마워.' 하고 말하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물건들에게 그날 하루 편하게 생활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들어있던 소챕터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물건은 소중히 할수록 내 편이 된다." 그리고 괄호하고 "물건 위로해 주기." 이건 파트 5 에도 이어지는데요. 곤도마리에 씨는 우리에게 온 물건들이 다 인연이 있어서 다가오고, 이 물건들 나름대로 우리를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소챕터의 수많은 이제 how to들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애정하고 그 물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급되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건들에게 자리를 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방안이 왜 어지럽혀지는가에 대해서 곤도 씨의 입장은 너무 명확해요. 164 쪽입니다. 그 물건의 자리, 그러니까 그 물건의 주소, 그 위치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둘째가 어리잖아요. 유치원생인데도 이렇게 "이해라 물건 정리할까?" 이러면 그 물건이 어느 위치인지 그 자리인지 아는 것들은 너무 빠르게 정리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느껴요. 그러니까 매일의 정리에 있어서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각 물건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가족 모두가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정리해도 그 자리에 그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방바닥에 저게 있은 지 꽤 됐는데 가족 누구도 건들지 않는 물건들은 가만히 보면은 가족 4명 모두 그 물건의 자리를 몰라요. 지정해 준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태도에 있어서 곤도 씨는 그 물건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저 물건과 내 관계가 어떤가?' 만약에 이 물건과의 관계가 더 이상 무용하다면, 소용이 없다면 이제는 이별할 때, 이 물건이 나를 위해서 너무 응원하고 노력해 주고 있는데도 내가 자리를 정리해 주지 않았다면 위로하고 다시 소중하게 대해 줄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수납에 있어서 굉장히 심플하죠. 최대한 간단히 하라." 근데 뭐 수납을 최대한 간단히 하라는 것에 있어서 그 너머에 곤도 씨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그거예요. 결국은 170 쪽인데요. 물건을,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의 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디에 얼만큼 양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집의 욕실에 샴푸가 여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집에 이제 원형 휴지가 몇 개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나한테 툭 물어봤을 때, 뭐 장을 보다가도 툭 생각했을 때 '아 그래 찬장이 한 2개 남았지.'라고 바로 알고 있으면 그 물건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집에 칫솔이 새 칫솔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은 늘 그 물건을 소중하게 대해 주지 못하고 그 물건을 또 살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얼마나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그 물건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난 후에 그 물건과의 나의 관계를 보는 거죠. 버릴지 남길지. 이제 이 버릴지 남길지에 있어서는 사실 곤도 씨의 너무 유명한 말이죠. "설레는가 설레지 않는가." 네, 이것에 있어서는 너무 명확하대요. 177 쪽입니다.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선별할 때는 설레는지 설레지 않는지 자신의 몸에게 물어보면 된대요, 몸에게. 그리고 물건의 수납 장소를 정할 때는 집에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몸과 우리의 집은 답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이 남겨져야 할지 버려져야 할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물건이 생각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올라오나요? 결국은 곤도 씨는 우리에게 "물건을 소중하게 대하라."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것의 위치, 자리를 정해 주고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기억해 주는 것, 그리고 잘 써 주는 것. 결국 소중한 물건과 매일 소중하게 설레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곤도 씨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6 쪽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물건들은 주인인 우리가 편하게 생활하도록 매일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것이다. 나에게 수납은 물건의 집을 정해주는 신성한 행위다. 네, 파트 5는 결국은 곤도 씨가 왜 정리라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주장했는가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53 챕터 이런 제목이 있죠. 방을 정리하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나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나요? 그때 곤도 씨는 우리에게 방을 정리해 보라고 해요. 210 쪽입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의 근본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근본을 발견하는데 정리가 큰 역할을 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선택의 역사를 정확히 보여준다. 정리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자신에 대한 재고 조사다. 초등학교 때 맡았던 부원 활동 때 했던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집에 남아 있다면 근데 그 물건들이 그 나이 때만 뿐만 아니라 커가면서도 계속했었다면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나 그거 좋아하네.' 그런 맥락에서 곤도 씨는 우리에게 방을 정리하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다. 제가 그때 인증글을 썼는데요. 왜 제가 그때 재능 중국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습지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저희 서재 들어오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심리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것이 다 그에 대한 책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것. 결국은 뭘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무얼 좋아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 자신감도 연결시켜요. 55 챕터 제목은 자신감을 선물해 준 놀라운 정리의 힘 이거였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자신감 어떠세요? 조금 더 넘어가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것에 있어서 216 쪽에 곤도 씨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몸에 지니는 물건, 집, 그리고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물건, 집, 주위 사람들. 결국 내가 처한 환경이 특별히 대단하거나 호화롭지는 않지만 적어도
진짜 좋아하고 소중하고 멋진 것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자신감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몸에 지니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주변 진짜 소중한 사람들, 그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적어도 나에게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소중하고 멋진 것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곤도마리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마음 설레는 물건과 사람들에게서 매일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과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나요? 그 물건과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나요? 아니면 살아갈 힘마저 빼앗아 가나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 무엇이 정리되어야 할 때일까요? "버려라. 이제 물건을 버려라." 라고 할 때에 56 챕터에 우리의 또 뼈를 때리는 문장이 나왔지요. 당신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218 쪽입니다. 물건을 만지는 순간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버린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지금 우리 멤버분들도 버리는 것 어려워하고 있죠.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에 있어서 218쪽 곤도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버리지 못하는 원인은 두 가지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어, 과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 순간 결말을 내는 거라고 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도 우린 버리지 못한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곤도 씨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편인지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물건의 소유 방식이 곧 삶의 가치관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어떻게 사느냐와 같다. 물건 하나하나와 마주하면서 느낀 감정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물건과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다. 지금 갖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다. 지금 마주한다. 언젠가 마주한다. 죽을 때까지 마주하지 않는다가 그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자유다. 그러나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마주하는 것이다. 물건을 통해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마주하면 지금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 정열을 쏟을 수 있다면 보다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물건을 마주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바로 지금이 정리를 시작할 때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 지금이 정리를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완벽히 정리를 끝내고 나면 정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다음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한번 정리를 해볼 법 하지 않나요?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해 가는 삶. 네, 이제 오늘의 나눔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언제나 그렇죠. 셀프 코칭. 나 자신을 만나는 것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책을 읽을수록 머리는 굵어지는데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점점 더 그 격차는 커집니다.
여러분들 8월 한 달 동안 곤도 마리아 씨의 정리의 힘을 읽으시면서 어떤 자신과 어떤 자신의 삶과 진하게 만나셨나요? 진짜 이제는 결말을 내고 싶은 나의 과거, 나의 삶은 무엇인가요? 한번 8월 남아있는 날짜 동안 용기를 내어 보시죠. 네, 다음 책은 미리 고지된 것처럼 9 월은 What do you want?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정말 나는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선선해지는 9월 가을날 매일 우리에게 물어보죠. What do I want?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곰마리 스며들다 우리 곤도마리아 씨와 스며들었던 곰마리했던 8 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조금은 우리의 인생이 빛나졌기를, 조금은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었기를, 그렇게 8월 한 달도 진하게 우리 자신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살고 싶었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갔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까지 21일 우리 인증 잘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8 월을 한 달 같이 돌아보는 웨비나도 같이 하고요. 9 월에는 What do you want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